아침 7시 20분, 정동진은 늘 같은 자리에서 502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끝을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긴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지요. 대학 2학년이 되어서도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가방 속 양은 도시락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가방을 더 꽉 껴안았어요. 진아, 오늘도 김치찌개 반찬이다. 학교 가서 굶지 말고 꼬박꼬박 먹어라.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지만 정동진에게는 늘 부끄러운 짐이었습니다. 대학 앞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 먹을 돈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니 도시락은 고마운 존재였지요. 하지만 같은 과 친구들이나 선배들과 함께 버스를 탈 때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502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승객이 많아 자리를 찾기 어려웠지요. 정동진은 겨우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가방에서 전공 교재들이 비쳐 보였어요. 앞자리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얇은 테 안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정동진의 가방이 앞으로 쏠리면서 도시락 뚜껑이 살짝 열렸어요. 순간 김치 국물 특유의 새콤하고 매운 냄새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동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승객들이 이쪽 저쪽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코를 찡그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동진은 도시락을 다시 닫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더욱 서투르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와, 아침마다 이런 냄새가 나면 저도 밥 생각나서 좋네요. 앞자리 여성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정말 집에서 싸우신 도시락이죠? 요즘 이런 냄새 맡기가 쉽지 않은데. 정동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대학생 때는 늘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특히 김치찌개 냄새가 나면 친구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여성의 말에 주변 승객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까 코를 찡그렸던 아주머니도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동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학생이시죠? 이런 냄새야말로 진짜 밥 냄새예요. 편의점 도시락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네, 대학생입니다. 그럼 더욱 소중한 도시락이네요. 어머니가 싸주신 거죠? 정동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성은 다시 앞을 보며 책을 폈습니다. 정동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이 따뜻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가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정동진은 앞자리 여성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문학 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요. 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정동진이 내릴 때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려 눈인사를 건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정동진은 같은 과 친구 민석에게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였어요. 야, 그 누나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 설마,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지. 하지만 정동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같은 버스를 탈까? 그녀를 다시 만날까?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정동진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시락은 다 먹었냐? 학교에서 배 안 고팠지? 네,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도시락은 정말 특별했으니까요. 김치 국물 냄새가 만들어낸 작은 인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동진은 내일 아침을 기다리며 잠들었습니다.
502번 버스와 그 따뜻한 목소리가 꿈속에서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동진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방 깊숙이 넣으면서도 어제처럼 냄새가 날까봐 걱정했지요. 502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그 여성이 보였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동진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학생분이시네요. 오늘은 냄새가 안 나네요? 아, 네. 뚜껑을 단단히 닫았어요. 정동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나서서 말한 건 아니었죠?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동진과 그녀는 매일 아침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날씨 이야기, 책 이야기, 간단한 안부 인사들이었지요. 정동진은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면서 매일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세요? 어느 날 정동진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 소설이에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제목이 재미있네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정말 좋아요. 특히 도시락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녀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정동진도 따라 웃었어요. 며칠 후 정동진은 정말로 그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버스에서 읽으려고요.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머, 정말 빌려오셨네요. 네, 재미있더라고요. 칭아 이야기 부분은 정말. 맞죠? 저도 그 부분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동진과 비슷한 성장 배경이었지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늘 도시락을 싸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때는 부끄러웠거든요. 지금도 조금 그래요. 정동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 도시락을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전공이 뭐예요? 국문학과예요. 선배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선배라니. 저 그렇게 늙어 보여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인이시니까. 출판사에서 일해요.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정동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는 그에게는 꿈 같은 직업이었어요. 와, 정말 멋진 일이네요. 그래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마감에 쫓기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버스가 시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내릴 시간이었어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정동진은 그녀가 내리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빌딩 사이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루가 끝난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정동진은 민석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였어요. 야, 너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매일 그 얘기만 하네. 그런가? 그냥 대화가 재미있어. 이름도 몰라. 아직은. 야, 그럼 언제 물어볼 거야? 졸업할 때까지 그냥 버스 친구로 지낼 거야. 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매일 만나는데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동진은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니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도시락 반찬이 뭔가요? 어제는 김치찌개였어요.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시금치 나물.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네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비슷한 반찬을 싸주세요. 어머니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변화보다는 영향을 생각하시니까. 그 순간 정동진은 깨달았습니다. 도시락은 더 이상 부끄러운 짐이 아니었어요. 그녀와 나누는 대화의 소재이자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어요. 그리고 정동진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정동진은 늦잠을 잤습니다. 전날 밤 과제를 하느라 새벽 3시가 넘어서 잠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황급히 씻고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502번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아, 이런. 정동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버스까지 2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생각보다 컸어요.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지각했지요. 어머니가 늦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반찬을 싸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동진은 일찍 나왔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자리에는 다른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플까? 아니면 출장이라도 간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우울해? 시험 기간도 아닌데.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그냥 별일 아냐. 설마 그 버스 누나 때문에 며칠 못 만났다고 이래. 정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말이 맞았어요. 겨우 사흘 만나지 못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야, 너 진짜 좋아하는 거네.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친해진 사람이잖아. 친해진 사람. 이름도 모르면서. 민석의 지적이 뼈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동진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비슷한 옷차림의 여성이 보이면 가슴이 뛰었지만 그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동진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과제가 많아서요.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니? 어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정동진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잘해라. 도시락 2개씩 싸줄 수도 있고. 정동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동진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그 누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이제 알았냐? 나는 진작 알았는데.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어. 버스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만약 다시 못 만나면 그럼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민석의 말이 현실적이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이틀 후 정동진은 학교 도서관에서 그녀가 추천했던 박완서 소설을 다시 읽었어요. 도시락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는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 도시락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동진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리워하고 있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을 이해해 주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정동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502번 버스를 타되 그녀를 만나면 반드시 이름을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전해보겠다고. 하지만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은 그녀를 말이에요. 2주 만에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정동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502번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 그녀는 반대편에서 타고 있었구나.
그동안 정동진이 놓친 이유였어요. 버스 안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정동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정동진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야말로 며칠 버스를 놓쳐서요. 선배는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출장이 길어졌어요. 부산에 있는 인쇄소 일 때문에 2주나 있었거든요. 그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정동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기다리셨나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정동진은 당황했어요. 아, 아니요. 그냥 인사할 분이 없어서 조금 심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 버스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둘 다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동진의 가슴이 쫄깃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집도 이사를 하고요. 순간 정동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이 버스를 안 타시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새 회사가 강남 쪽이라서. 정동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언제까지 타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남은 시간이 며칠 없었어요. 정동진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동진은 민석을 만났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야, 이번이 기회야. 놓치면 정말 끝이야.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연락처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가 그래? 친해진 사이잖아. 자연스럽게 하면 돼. 만약 거절당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 아냐. 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수요일 아침 정동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뿐이었으니까요. 선배,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에 용기를 냈어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왜요? 그냥, 가끔 책 추천도 받고 싶고 안부도 묻고 싶어서요. 그녀가 생각에 잠겼어요. 정동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저 원래 낯선 분들과는 연락을 잘 안 해요. 정중하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어요. 정동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대신 이걸 드릴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건네주었어요. 뭐예요? 책 목록이에요. 대학생일 때 읽으면 좋을 책들. 제가 직접 적었어요. 정동진은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재미있었어요. 아침마다 대화 나누는 게. 그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정동진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선배, 제 이름이라도 알려드릴게요. 정동진이에요. 저는 한미영이에요.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영 선배,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도시락이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동진 씨도 고마웠어요. 아침이 즐거웠거든요. 금요일 아침 정동진은 작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짧은 글이었어요. 선배와 나눈 아침 대화들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그 편지를 건네기까지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미영이 502번 버스를 마지막으로 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정동진은 어느새 대학 4학년이 되었어요. 그때 준비했던 편지는 결국 건네지 못한 채 책상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정동진은 졸업 논문을 위해 시내 도서관에 가야 했어요. 오랜만에 502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버스 안은 여전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들고 타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시장에 가는 아주머니들. 하지만 정동진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정동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미영이었어요. 3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영 선배, 정동진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벌써 졸업하셨겠어요? 아직이요. 이번 학기에 졸업해요. 시간 참 빨라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 버스를? 논문 자료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길이에요. 선배는 저도 도서관이에요. 우연이네요. 미영이 정동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시락은 안 가져오셨네요? 미영의 장난스러운 말에 정동진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해결할 나이가 됐거든요. 아쉬워요. 그 냄새가 그리웠는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선배는 새해서 어떠세요? 좋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진 씨는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선배 덕분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미영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젠가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겠네요. 버스가 도서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내렸어요. 도서관 입구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선배, 그때 제가 편지를 준비했었어요. 정동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편지요? 마지막 날 드리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미영이 조용히 들었어요. 뭐라고 쓰셨는데요? 그냥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선배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요. 미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혹시 지금은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동진이 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미영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가끔 안부 인사해요. 출판계는 좁거든요. 언젠가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정동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도시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셔서 고마웠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마워서요. 뭔 소리야? 당연한 걸 가지고 어머니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혹시 좋은 사람 만났니?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인연은 있었어요. 몇 달 후 정동진은 정말로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였지만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첫 출근길에 502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그 짧은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도시락 냄새로 시작된 작은 대화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버스가 시청 앞을 지날 때 정동진은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가 추천해주신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업계에서 만나는 날까지 화이팅. 정동진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버스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지요. 그때 앞자리에서 양은 도시락을 꺼내는 대학생이 보였어요. 김치 국물 냄새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정동진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한미영의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모두 담긴 냄새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도시락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기억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502번 버스는 오늘도 같은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연들을 싣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며 말이에요.